자, 31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왜 포켓몬 스티커 엄청나게 모았었잖아 우리가. 근데 그중에서 좀 안 나오는 애들 있었잖아, 그치? 안 나오는 애들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막 당근에서 비싸게 팔리고 그랬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안 나오니까. 희귀하니까. 그래서 희귀하게 느껴지면 그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맥락은 그렇게 잡고 출발을 합시다. 희귀하면 값어치가 올라간다. 자, 우리는요, 수집을 합니다. 우표도 모으고요. 그 다음에 동전도 모으고요. 옛날 자동차도 모으고요. 심지어 그것들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도 그래요. 실용적인 목적, 즉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지 않을 때도 그럼 쓸모가 없는 거잖아. 맞지?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모읍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오래된 우표를 받아주지 않아요. 첫 번째 언급되었죠. 그리고 은행은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동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언급되었고, 그리고 오래된 자동차는요, 더 이상요, 허용이 안 됩니다. 도로 위에서 운행 금지입니다. 그럼 세 번째 순서대로 언급이 되었지? 그러면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이 물건은 쓸모가 없다. 기능을 상실한 거야,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시나리오라면 얘네 갖다 버려야 돼. 꼬물이야, 꼬물.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전부 다 부수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디아의 주어가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부족한 공급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오히려 값어치가 더욱더 올라가서 매력도가 증가한 겁니다. 자, 끝난 거야. 여기 주제야. 공급이 적으니까 올라간 거야, 값어치가. 포켓몬 그 생각해봐, 스티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뒷받침인 거예요. 자,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아이들은요, 학생들은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라고요. 배열 좀 해봐라. 10개의 포스터를 줄 테니까 이거 매력도 순으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서로가 합의를 본 내용은 뭐냐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질 수가 있다. 포스터 하나를 갖다가 보상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참가한 참가상으로 줄게. 라고 거기에는 합의를 봤다. 그리고 5분 뒤에 이 학생들이 또한 말을 들었는데 자, 순서 하나 잡히죠? 여기는 정확하게 학생이라며. 근데 여기는 지금 그들이라며. 그럼 적어도 학생은 데이보다 앞인 거고 데이는 적어도 스튜던트보다 뒤인 거잖아. 자, 그래서 학생들은 들었습니다. 다음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포스터, 이 세 번째 니네가 가장 높게, 지금 매력도가 세 번, 3등, 3등으로 뽑은 애가, 걔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이 변우석 얘 더 이상 안 나오는 건데, 라고 뜬 얘기를 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은 또다시 들어. 또다시 판단해봐라. 이 10개를 갖다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라. 라는 말을 듣게 돼. 그렇게 된 경우에 이 포스터, 더 이상 이용이 안 됩니다. 이 변우석 포스터는 더 이상 안 나와요. 라고 했던 이 포스터가 분류가 되어졌는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가 되어졌다. 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이 뭔데? 부족분이 있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불리게 되는 건데요. 리액턴스 현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의 옵션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지금 부족분이 생성을 한 거지, 그지? 부족분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는 갑자기 여기게 되는데요. 그 앞쪽에 있는 빼앗긴 이러한 옵션을 갖다가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린 리에턴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은 거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음, 실용적이지 못한 거, 쓸모없는 물건. 쓸모없는 물건도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공급이 부족할 때 그것을 증명한 게 실험이었습니다. 그죠? 실험의 첫 번째 포스터 배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쫑긋 해서 듣게 되지. 그거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나옴. 그럼 우리 친구
편타. 오, 진짜. 그리고는 다시 배열. 결과는 3등이 1등으로 올라옴. 왜? 이유는 안 나오니까. 공급 부족. 이거를 뭐라 부른다? 리액턴스 현상.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순서 다 잡히는 거 맞지? 자, 요렇게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거 갑시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요 부분 적어도 이러한 모든 요 부분 정도 요것이 문장 위치도 예쁘고 왜냐하면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했으니 신경 안 쓰이는 문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실용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게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요게 위치 정도 얘가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원래는 빈칸 문제였잖아. 그런데 뭐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체를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빈칸 다시 한 번 더 챙겨 놓고 그리고 ask는 원래는 ask A to B 구조였었죠. 근데 여기서 A가 올라가고 수동태로 바뀌고 그러면 야는 사라지고 asked는 to 부정사로 붙어야 되잖아. 그래서 be asked to 이렇게 되는 거 한 번 더 챙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보면 앞에 명사 같은 게 있고 지금 완벽하죠. 뒷문장이 동격에 돼. 그리고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 실험에서는 이 피실험자잖아. 결국은 학생들은 피실험자들은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다 수동태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 그래서 그거 반드시 챙겨 놓고요. 그다음에 얘도 목적절이 끌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이들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수동태. 그다음에 이 부분 정도가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세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문장 위치랑 그다음에 이 부분 정도를 선생님은 서술형 적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한 번 더 정확하게 외우고 갑시다. 그렇게 하시고 요 부분이 빈칸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 31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